예, 안녕하십니까.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. 오늘은 오피스텔, 도시형 상환주택 투자 시기, 그리고 뭐 언제쯤 이렇게 해야 되는가, 가장 적절한 시기, 뭐 이것을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, 그 다음에 알람 설정 해주시면 무료로 공짜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오피스텔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역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봐야 돼요. 역으로 환산. 역으로 환산을 해본다는 게 주변에 임대차 시세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임대차가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500에 월 50이다, 300에 50이다, 1000에 50이다 이렇게 뭐 나올 거잖아요. 대체적인 시세가. 아니면은 뭐 서울 같으면 뭐 1억에 한 뭐 20이다, 뭐 5천에 뭐 70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거기에서 역산해서 투자 수익률이 한 5% 정도만 나오시면 초기에 분양을 받으셔도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대체적으로 아마 안 나올 거예요. 나오지 않는 이유가 개발업자분들이 본인의 개발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.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본인들은 얼마 정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20%를 제시할 거지만 그 받을 만한 투자 수익률은 한 3년이나 5년 뒤일 수가 있어요. 심지어는 10년 뒤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개발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서 개발업자분 입장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토지 취득하고 뭐 취득세, 이자,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 설계, 감리, 그 다음에 건축 시공비, 거기다가 건축 시공할 이자, 금융비용, 그 다음에 판매비, 또 건물에 대한 취득세, 뭐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자기 마진 얼마를 붙이면 되겠죠. 자기 마진이 예를 들어서 토지비 총 들어간 비용이 한 10%나 먹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될 거고, 나는 한 20%, 뭐 15% 먹고 싶어 주변 시세에 다 해서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고, 거꾸로 자기가 토지 계약금을 뭐 전액 주지도 않죠. 전액 주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고 대출 땡겨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그러면 자기 투입된 원금 토지금에 비해서 뭐 건축 시공 이런 거 다 뭐 대출로 땡기고 분양자 돈으로 다 하다 보면 자기가 투입한 예를 들어서 토지 용가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자기 돈은 한 4억이나 5억밖에 안 들어갔어요. 그거에 비하면 마진을 20억이나 30억 먹은다고 하면 자기가 투입하는 원금의 5배, 6배도 막 먹고 10배도 먹고 그렇습니다. 그것은 진짜 개발업자의 입장이고,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을 이제 보시면, 투자자의 입장은 가장 확실한 데이터가 주변 시세의 임차료 시장이에요. 임차 시장 거꾸로 역산해서 내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? 최소한 5% 정도, 뭐 4.5%나 5%, 뭐 4%에서 6% 사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. 근데 대체적으로 개발업자가 제시한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임차료가 주변보다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5%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 주변 시세하고 계산하면 한 2%나 3%, 뭐 4%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투자 목적에 있어서 사면 된다 안 된다. 근데 뭐 이제 하도 저금리니까 감안하고 이 개발업자 이 친구 이놈들이 좀 많이 먹구나. 근데 시간이 흐르면 내가 3년, 4년, 5년 가져가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겠지. 이제 그것 맞는 말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분양 받으셔도 되고요.
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시점은 뭐냐면, 그, 오피스텔이 한 100세대나 200세대나 막 이렇게 나오면,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, 대체적으로 한 500세대, 600세대, 700세대, 800세대 이렇게 1000세대 나와버리잖아요? 세대수가 많으면. 대체적으로 1년 차에서, 이렇게 준공 떨어지고 1년 차 사이에 6개월 뭐 해서 1년 사이에 가격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세대수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성질 급한 사람들 있죠. 항상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 있고 느긋한 사람 있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한꺼번에 세대수가 이렇게 7, 800세대, 500세대 쏟아지면 임차가 안 차요. 그래서 다급하고 또 금융 비용을 이렇게 조달할 수 없고 하신 분들 계속 이자가 깨지고 하면 불안해서 마이너스 쳐서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게 광주광역시 같으면 뭐 9천이나 1억이나 1억 천 정도 하는 이런 오피스텔, 서울 같으면 한 2억 정도, 2억 초반대 하는 오피스텔을 500이나 1000만 원씩이나 많게는 2천만 원씩 손해보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때 사시는 게 아마 제 투자 시점으로서는 가장 뭐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그렇지 않는 현장이 대부분 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뭐 자 투자의 시기의 포커스는 첫 번째 이게 투자의 시기 잘 봐서 투자 수익률이 한 5%대 좀 나오면 처음부터 사셔도 되고 투자 수익률이 내가 주변 월세 시장하고 다 조사해 봤더니 잘 나오지 않아. 그러면 기다렸다가 하시면 대체적으로 그 1년차 때 이렇게 할인 또 뭐냐면은 개발업자가 분양이 안 되면 또 조용히 몰래 할인합니다. 저런 그런 사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뭐 분양가를 1억에 내놨는데 개발업자분이 예를 들어서 한 50% 분양됐고 60, 70% 분양됐고 분양이 안 돼. 어떻게든지 개발업자 입장에서 이걸 털어내야 되잖아요. 털어내야 되니까 매매 계약서는 1억을 써주고 분양가가 만약에 1억이었다면 1억을 써주고 실제 돈은 9,500만 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9천만 원 정도만 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1억을 돈을 다 받고 공인중개사나 그 분양 대행했던 직원한테 돈을 다시 분양 대행료로 뭐 1,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주겠죠.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리베이트 형식으로 다시 계약자한테 뭐 500이 돌아간다든지 7, 800이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 분양을 암암리합니다. 이게 뭐 현실이고요. 대부분 뭐 그렇게 한 현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준공 떨어지고 한 1년 이내에 사시는 게 6개월, 7, 8개월 그러면 미분양 난 물건은 회사가 할인을 하든지 임차를 못 마치는 사람들이 그 초기 시장이잖아요. 1년차 때 가장 들쑥날쑥한 그 시장 때 분양자가 손해보고 다시 시장에 내놓던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. 왜냐하면 잔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, 잔금 준비는 됐는데 또 그 자기가 돈을 다른 데다 하거나 더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나와서 그쪽으로 돈을 옮기시려고 하신 분이 있거나 네, 그런 수지자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우리가 보통 봐보면 그 상층부를 제일 보통 좋은 걸로 쳐요. 예를 들어서 이게 20층 아파트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최상층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18층, 19층, 뭐 17층 여기를 최고로 좋은 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각자 다양한데 어쨌든 아파트는 고층을 좋아합니다. 고층이 이제 뭐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기도 하고 피가 더 많이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차료도 더 잘 나가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. 근데 오피스텔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오피스텔은 이게 같은 주거용 상품이긴 한데 아파트는 가족이 거주를 하는 거고요. 또 아파트는 어느 현장이든지 대체적으로 그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한 게 많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가 실거주자 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집니다. 이제 2년 돌고 4년 돌고 6년 돌고 이렇게 하면 계속 올라가지는데 이 오피스텔은
그 투자자와 거기에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계속 불일치하는 비율이 높죠. 뭐 대부분 그 오피스텔은 거의 제가 보기에 7, 80% 거의 90%가 다 투자자와 임차인이 틀려요.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쌓이고 쌓였죠.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? 임차료 싸는 게 장땡입니다. 그래서 오피스텔이 만약에 광주광역시 같으면 이게 20층이나 뭐 15층 오피스텔이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층, 13층, 뭐 10층, 9층, 8층은 분양 가격이 1억 천일 수 있고 저층으로 가면 1억이고 아예 뭐 2, 3층으로 가면 9천이나 8천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, 3, 4층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왜 그러냐? 결국은 투자 오피스텔이나 도시생활주택의 투자 수익이 뭐예요? 월세 받는 거잖아요. 근데 초창기에는 그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0개월부터 12개월 이 사이에는 저층이 임차인을 좀 못 구할 수는 있어요. 구하는 시기가 늦을 수 있고. 근데 이게 시기가 1년 넘어서 버리고 그러면 2층 월세나 10층 월세나 예를 들어서 15층 월세나 똑같습니다. 오피스텔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임차인은 임차료 싼 곳으로 무조건 가는 성향이 있고요. 나중에 결국에 15층에 있던 사람들이 2층, 3층 오피스텔 가격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성향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임차인은 무조건 그냥 싼 데를 원해요. 그거 홀로 사는 것이잖아요. 물론 그 햇빛 따지고 뭐 따지고 하지만 물론 저 처음에 따지고 하지만 어떻게 한다? 그래 남양이고 햇빛이 있어. 그래서 월세 5만 원 더 달라고 해.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? 혼자 사는데 북향이어도 햇빛 안 들어와도 5만 원 더 싸면 북향으로 갑니다.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입주 시기가 남양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 좀 더 빠르는 성향은 있죠. 근데 어떻게 한다? 시간이 흐르면 1, 2년 지나버리면 오피스텔 다 차요. 그거 몇 개 안 비어 있어요. 그러면 선택권이 없습니다, 임차인들은. 그래서 결국은 시세는 동일해져 버리더라. 그래서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누가 더 훨씬 좋겠습니까? 저가로 산 사람들이 훨씬 좋죠. 그래서 오피스텔은 제가 봤을 때 저층을 사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또 오피스텔을 사는 시기는 준공 떨어지고 1년 사이에 사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마치겠고요. 참 그 오피스텔이 가격을 너무 후려쳐서 파는 경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 사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들도 사기로 많이 사셔서 자살한 사례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. 세상은 좀 요정이 되고 있고요. 예전에 한 2년 전이었었나요? 3년 전이었었나요? 광주광역시 그 화정동 터미널 옆이었습니다. 골드라고 뭐 출발하는 오피스텔이었는데, 광주광역시에서는 오피스텔 가격이 한 1억대 정도 되는데 신규 분양가가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6, 7천에 뭐 할인 분양 뭐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오피스텔을 한 채를 뭐 5번도 팔고 10번도 팔고 7, 8번도 팔고 막 해가지고 다 사기치고 돈 날리고 구속당하고 이런 사례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 저가는 항상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상 뭐 지금 10분이 오버돼 버려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